5세기 유라시아의 양 끝에는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동쪽 끝에는 만주와 한반도를 제패한 고구려가, 서쪽 끝에는 유럽을 뒤흔든 훈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각기 다른 세계를 압도하며 동서양을 긴장시켰습니다. 동방의 패자 광개토 대왕은 불과 20대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한반도와 만주를 호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북방 민족과 중국까지 떨게 만들었고, 게마무사라 불린 중무장 기병은 전장을 질주하며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고구려의 국력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서방에서는 아틸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신의 채찍이라 불리며 로마조차 두려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불가사의한 속도로 이동했고 유럽의 왕국들은 차례차례 무너져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악마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광개토 대왕과 아틸라, 서로 다른 지역을 지배한 두 인물. 놀랍게도 이 두 인물이 동일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믿기 어려운 가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주장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신의 채찍 아틸라가 과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일 수 있었을까요? 이 수수께끼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제19대 군주로 즉위와 동시에 파죽지세의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백제, 후연, 거란 등 주변 세력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제패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나아가는 곳마다 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굴복했습니다. 그의 상징은 게마무사라 불린 중무장 기병이었습니다. 철갑으로 무장한 말과 병사가 일체가 되어 눈 덮인 평야를 가로지르며 적을 포위했습니다. 속도와 무게를 동시에 갖춘 이 전술은 동아시아에서 전례가 없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광개토의 전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만 병력을 이끌고 후연의 요동성을 함락시켜 북방을 제압했습니다. 또 한 번은 만주 깊숙한 곳까지 진기역하여 거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국경을 넘어 공포와 존경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남쪽으로도 세력을 넓혔습니다. 한강 이북의 영토를 장악하여 백제를 압박했고 신라를 구원하여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고구려는 전례 없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며 동방 제1의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불패의 영웅에게도 죽음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불과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력한 정복 군주를 잃은 고구려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구려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공백을 남겼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잃은 틈에 주변 세력들이 숨을 고르며 반격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고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동방의 영웅이 떠난 지 약 20년 후 유럽 대륙에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향해 불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경기병 전술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훈족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듯한 이 낯선 기마민족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전장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5세기 중반 유럽 전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쪽에서 정체 모를 기마민족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마을은 불타고 국경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민족이라 불렸습니다. 어디에서 온지도 알 수 없었고 그들의 언어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창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훈족의 무기는 단순했으나 그 위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복합궁은 유럽의 활보다 강했으며 기마 상태에서도 정확한 화살을 날렸습니다. 이 낯선 전법에 게르만 부족들은 연이어 무너졌습니다. 훈족의 진격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발칸반도의 성체들은 차례로 함락되었고 도시들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로마는 국경에서부터 압박을 받으며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마의 사절단들은 두려움 속에 훈족의 본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훈족의 왕 아틸라는 이미 유럽을 뒤흔드는 존재였습니다. 그 앞에서 제국의 사절들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왕과 부족장이 아틸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지휘관이자 신화적 존재처럼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신의 채찍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훈족의 이름은 유럽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세력,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칼끝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훈족은 재앙이자 악몽이었습니다. 훈족의 군주 아틸라는 단순한 전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체를 뒤흔든 압도적 카리스마의 화신이었습니다. 황제들조차 그의 이름 앞에서 공포에 떨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유럽 전역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로마의 국경 요새마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디도 아틸라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451년 갈리아 평원. 유럽 전역이 운명을 건 전투에 휘말렸습니다.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 군대와 로마 게르만 연합군이 맞부딪힌 것입니다. 이 전투는 카탈라우눔 전투로 기록되었습니다. 훈족 기병은 돌풍처럼 달려들어 적의 방진을 찢었습니다. 활과 창이 동시에 쏟아지자 로마 연합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동전과 심리전이 결합된 공격은 유럽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만의 병사가 쓰러졌고 평원은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카탈라우눔 전투는 유럽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패배하지 않은 아틸라는 곧바로 이탈리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군대는 북이탈리아의 도시들을 불바다로 만들며 남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음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아퀼레이아는 며칠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불길이 하늘까지 닿아 밤에도 도시가 불타오르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공포로 몸을 떨었습니다. 아틸라의 군대는 곧바로 로마로 향했습니다. 수도는 공포에 휩싸였고 황제와 원로원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신의 채찍이 성문을 두드릴 날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교황 레오 1세가 직접 아틸라의 진영을 찾아가 평화를 구걸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그만큼 아틸라는 유럽인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존재, 재앙의 화신이었습니다. 아틸라의 이름은 유럽의 공포와 신화로 남았습니다. 그가 지나간 길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는 신이 내린 재앙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훈족의 힘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이토록 강력한 군대와 전술,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유럽의 역사가들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훈족의 무기는 단순히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복합궁은 로마의 방패와 갑옷마저 꿰뚫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원거리에서 달리며 화살을 퍼붓는 전법은 유럽인들에게 낯설고 두려운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고구려 역시 같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고구려의 경기병은 복합궁을 주력으로 삼아 북방 초원의 적들을 괴멸시켰습니다. 빠른 기동과 화살 세례는 훈족과 흡사했습니다. 훈족의 복합궁은 길이 1m에 불과했지만 강철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이동 중에도 정확히 날아가는 화살은 유럽 방진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경기병의 무기 체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방패벽으로 맞섰지만 복합궁의 화살은 방패를 꿰뚫고 병사들의 진영을 흐트렸습니다. 이 전술은 고구려가 중국 북방민족과의 전투에서 즐겨 사용하던 방식과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훈족과 고구려 모두 기동전을 즐겼습니다. 정면 돌파보다는 측면과 후방을 노리며 빠르게 달려와 활을 퍼붓고 사라지는 전법이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전술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역동적인 수렵 장면과 훈족 유물에서 발견되는 금속 장식 모티프에서 유라시아 스텝 문화의 공통적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세력이 공통의 북방 기마 및 동물 상징 양식을 공유했음을 시사합니다. 언어적 단서 또한 흥미롭습니다. 아틸라라는 이름은 알타이계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아타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말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술, 무기 풍습, 언어에서 겹치는 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마치 고구려의 그림자가 서쪽 끝 유럽에서 다시 살아난 듯 보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사망한 413년, 그리고 아틸라가 역사에 등장한 434년,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에 유라시아의 양끝에서 두 전사가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석연치 않은 죽음, 이것은 단순히 우연일까요? 정설은 그 둘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서양 기록을 함께 놓고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훈족의 아틸라가 고구려의 그림자일 가능성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고구려 유라시아 제국설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로마를 공포에 몰아넣은 아틸라가 사실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었다는 설입니다. 놀랍고도 대담한 가설이지 않습니까? 복합궁과 경기병 전술, 기동력과 유사 문양, 곳곳에서 공통점은 드러났습니다. 마치 동쪽과 서쪽에서 같은 군대가 다시 태어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곧 아틸라였다는 확증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만약 동방의 왕이 서방의 정복자로 다시 나타났다면 역사는 얼마나 다르게 쓰였을까요? 아틸라와 광개토 대왕, 두 전설적 군주를 잇는 수수께끼.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유라시아의 역사는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